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고를 일으킨 임 병장이 자살 시도 직전에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겼는데요. 국방부가 희생자 가족의 반대로 전체 메모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해당 메모에는 나 같은 상황이었으면 누구라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글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병영 내 집단 따돌림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기 사고가 벌어진 22사단에서 과거에 군의관으로 복무했던 정신과 전문의가 계시네요. 인천지성병원 전병희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죠.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예. 네. 과장님 언제 22사단에 복무하셨나요? 네, 2009년도부터 2010년 5월경까지 근무했었습니다. 예. 지금 전공 분야가 정신건강의학과시니까 군의관으로 복무하시는 동안 정신상담, 심리상담 많이 하셨겠네요. 네네. 예. 그러면 이른바 관심사병이라는 말 이번에 많이 알려졌는데 말이죠. 네. 이런 관심사병들 대상으로 상담하셨던 건가요? 네. 개중에는 관심사병들도 있고, 예. 관심사병으로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이제 병사들도 있었고요. 네, 보통 이제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심사병이거나 지정을 앞둔 한 이제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상담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들 와서 상담을 하나요? 보통 거의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정도를 한 20명 이상 면담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하루에 대여섯 시간 동안 20명 이상? 네. 예. 네, 그리고 네. 네, 인원으로는 한 500~600명에서 한 1000명 사이 정도까지 면담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담을 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네, 자발적으로 원해서 오는 병사들도 있고, 예. 부대에서 뭔가 조금 징후가 보인다고 해서 의뢰를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22사단 하면 동부전선 최전선 방어하는 부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22사단 사병들, 이쪽 사병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면서요? 네, 그 22사단 자체가 이제 물리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위아래로도 길고, 맡고 있는 GOP 같은 경우에도 육상 GOP도 있고 해상 GOP도 있기 때문에 GOP 3개 대대를 담당을 하고 3개 연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담당하는 면적도 많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훈련 자체가 적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호소가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고통들을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처음에 입대했었을 때는 선임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적응에 대한 문제, 예. 가족들이 보고 싶다. 그다음에 뭐 밖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채무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러면 가족들의 건강 걱정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그 또래 이제 병사들이 흔히 할 수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군대에 대한 내용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부대에 비해서 적응 단계에서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다른 부대, 그러니까 다른 사단에 비해서 예. 22사단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느끼는 일에 대한 어떤 부담감 자체는 좀 클 수도 있는데, 예. 근데 그 외적인 문제, 어떤 근무상의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선임병에 대한 스트레스 자체,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단 분위기 자체는 좀 거꾸로 좀 좋았었던 편이기 때문에, 예. 이제 GOP를 담당하고 있느냐 아니느냐, 또 그게 그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보직에 따라서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다른 편이다. 군대에서는 보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량이 또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지금 복무 당시에 군의관으로 계실 때 네. 직접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 좀 네.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으면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워낙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 강박증 환자군이 이제 걸러지지 않고 입대를 했었고, 그래서 화장실을 오래 쓰는 문제로 고충이 있다든지, 이제 병사들 중에서는 이제 동성애 관련 병사들이 뭐 샤워실이라든지 같이 생활하는 어떤 병사들에 대한 불편감들, 또 그런 부분들, 또 부채나 걱정들, 취업 걱정들, 이런 부분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사회와 어떤 면에서는 좀 굉장히 교집합들이 많구나라는 느낌 받았습니다. 예. 지금 임 병장 같은 경우는 메모를 공개하기로 했다가 유족들 반대로 최종 공개가 안 되는데요. 네. 이미 밝혀진 메모만 가지고 좀 추측을 해보자면, 네. 임 병장이 자신을 하찮은 동물로 비유를 했다든지
네. 병역 내 동료들 간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음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네. 집단 따돌림이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추측이 나오는데요. 네.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동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예. 총기 난사라든지 수류탄을 투척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굉장히 드물거나 사실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불가능한 에 가까운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와 실제로 행동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외적인 내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정신과적인 어떤 질환의 초기 증상 혹은 전국이었을 가능성들도 있고 오랫동안 이제 잘 드러나지 않았었던 정신과적 증상,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부대 입대하기 이전부터 네. 개인적으로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나 네. 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그런데 네. 그런 장애들이 이 입대 이후에 좀 확대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럴 가능성들도 있고 예. 이때 또 초반 같은 경우에는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예. 단기정신병적 장애, 그다음에 강박장애 같은 이제 질환들이 남성에서 호발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스트레스 자체가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네.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뭐 이른바 기수열애라든지 계급 열애 같은 방식으로 임병장을 따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네. 어쨌든 그런 취급을 당할 때 신경은 무척 힘들겠지요. 네, 그 스트레스가 뭐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뭐 예. 상당히 큰 스트레스로서 표현을 많이 해왔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말년 병장이라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요즘 병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2사단을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었던 결과가 있었는데 예. 선임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예. 후임에 대한 스트레스, 자기의 권위와 위신에 대한 것들에서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었던 아주 재밌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병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말년 병장인데 스트레스가 적지 않느냐. 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예. 오히려 이제 어떤 위신 문제, 이제 뭐 후임에게 병장이라든- 인정을 제대로 못 받는다든지 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과연 소대장이나 중대장, 대대장 같은 직속 지휘관들이 네.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건가 하는 아쉬움도 좀 있는데요. 네. 예, 실제로 그런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A등급에서 이제 B등급으로 등급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요. 네. 이 등급 조정이 한 번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 수개월간의 어떤 활동들을 보고 이제 상담관이라든지 면담을 하시는 분들 혹은 때에 따라서는 정신과 군의관과 면담을 했을 가능성들도 있고요. 예. 제가 부대에 근무했었을 때는 실제로 등급 변경이 있을 때는 예. 저에게 대부분 자문을 구하는 일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변경을 했다가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GOP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 굉장히 적고 예. 움직임이 적은 것들을 계속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고 예. 피암시성이 늘면서 정신증적 증상이나 심한 우울감으로 갑자기 이렇게 진전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예. 특별하게 이제 경계 근무가 계속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면 부족이라든지 불면 그다음에 어떤 그런 수면 사이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질환이 진행을 했다면 예. 어떤 뭐 정신과 군의관이라든지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면 눈치채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일정한 병력을 확보해서 어쨌든 철책 경계를 세워야 하는 네, 군 일선 지휘관들도 분명히 고충이나 딜레마가 있어 보이긴 해요. 네, 지금 사실 뭐 사고가 일으킬 위험성이나 문제 소지가 커 보이는 관심사병 계속해서 철책 근무에 세울 수는 없었을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또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역을 시키거나 보직을 바꿔줄 수도 없었을 것 같고 네.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군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질적인 큰 문제인데요. 예. 이게 점점점 이제 현역 복무 부적합이라는 심사 제도가 생기면서 예. 내가 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예. 좀 자살에 대한 표현을 하거나 예. 실제로 자살이 아니더라도 자해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네. 부대에서는 역으로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병사 하나만의 손실이 아니고 예. 이 병사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또 인력이 투입이 되게 되고요. 예. 그래서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의병 전역만 가능했는데 아. 어떤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어떤 소위 관심 병사가 생기게 되면 예. 때에 따라서는 전역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많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적응 문제를 호소하는 병사들이 어떤 관심 병사로서 이제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관심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눈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받는 걸 도리어 싫어하고 치료에 예. 대해서 거부적인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관심을 표현하고 관심 받고 싶어하는 이제 병사들의 경우에는 내가 불편하다라고 주장하는 병사들에게 시선이 모이다 보니 이제 그 수가 점점점 늘어나다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인천지성병원의 정병희 과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